카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카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네네. 자료 제가 준비했습니다. 궁금원이 사장님께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개업하고부터 3일에 한 번씩은 꼭 들리던 중3 학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약간 네. 물음표였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글씨를 잘 쓰나? 그러게. 네. 저는 이렇게 못 썼거든요. 중3 때. 지금도 이렇게 못 씁니다, 글씨를. 네. 워낙 빵순이라 궁금원이 빵을 즐겨 먹어요. 여학생이네요. 네. 근처 학원을 다니는데 올 때마다 도장 깨기처럼 새 메뉴를 먹어보고 오늘은 무슨 소금빵 먹어보지?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 하트. 아쉽지만 감사했습니다. 네네. 크로버까지 그렸습니다. 맞아요. 크로버. 크로바. 맞아요. 크로버. 행운의 크로바. 여학생이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여학생이 그 밤 하면서 제가 이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얼굴 안 하고 실상 나가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제 줬다는 거예요. 손편지. 손편지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쁘게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저한테 전달했는데 설레더라. 손편지잖아, 그래도. 설레는데? 아니, 그래서 손편지니까. 얼마 만에 받는 손편지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직원도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고. 네. 그래서 이제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했고, 사실 그 이제 영업은 이제 접었고, 이제 폐업을 했고요. 이제 궁금하니 검색하시면 이제 다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한 이유가 장사가 안 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 원래 계획은 이거를 잘 해서 프랜차이즈로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면은 프랜차이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정도를 좀 갈아 넣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까 저도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돈이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여유가 먼저냐, 이 밸런스 있잖아요. 네, 고민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뭐 60대에서 1000억 있으면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내 가족들, 내 여유로운 시간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장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머신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이게 포스 기계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갑자기 물이 뭐 역류한다거나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 저한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 받고 새벽에 가거나 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가게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풀 오토로 돌리긴 했는데 풀 오토가 말이 풀 오토가 아니라 이게 가끔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풀 오토라고 할 수는 없죠. 관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품도 계속 사야 되고 직원 급여 같은 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또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도 이제 같이 하니까 와이프도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돈을 1000억이든 의미가 없다. 60대 때 그래서 제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자. 그래서 깔끔하게 양도 양수를 해서 이제 조금 손해 보고 그냥 매도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맞아. 들을 거예요, 후레이 말. 근데 사람이 겪어봐야 또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그래서 후레이가 굉장히 많이 말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해보고 싶으니까 해봤는데 우리 망고쌤님 감사합니다. 고장난 거? 그래, 네네. 좋아. 수리하면 돼. 뭐 네. 재료 떨어진 거? 보충하면 돼. 뭐 하면 돼. 이런데 네네. 무엇보다 이제 좀 제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깝고 했던 게 네. 사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랑 맞아요. 귀찮게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랑 성가시게 하는 맞아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장에 있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직원들인데 직원들 다 어리니까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시비 걸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 몇 번 불렀어요, 경찰을. 그래서 근데 경찰들도 와가지고 뭐 해코지 한 건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작업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뭘 샀냐면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를 샀어요, 저희가 직원들 호신용으로 혹시라도 뭐 하면은 뿌려라, 눈에 뿌려라. 근데 그게 호신용 눈에 뿌리는 거는 크게 그게 없대요, 법적으로. 눈에 뿌려도 왜냐면 하루만 지나면 그땐 굉장히 아픈데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법적이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여직원도 있으니까 뿌려라. 그래서 비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되게 아쉬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그만두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사 먹고 또 단골도 많았고 아니면 진작 오든지 진짜 오든지. 진짜 더 해서
소문도 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말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일할 때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제 사장님이겠다 이제 했겠죠, 이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우니까 제가 다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 그 경비 아저씨들이 분리수거 똑바로 하라고 저보고 그러면은 아, 네 하고 이제 분리수거 이제 똑바로 하고 상인이니까. 예, 그렇죠. 거기는 건물 관리하는 관리직이고 그렇죠. 여기는 상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 하는 그 분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느꼈는데 완전히 무시. 손님들도 그렇고 물론 안 그런 손님들도 많은데 거기서 카운터에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시. 무시. 낮게 보고 그다음에 뭐 쿠팡이나 배민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좋은 댓글도 있지만 엄청 안 좋은 댓글들도 안 좋은 후기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저희가 5.5, 4.9였는데 간혹 보면은 막 진짜 막 맛없다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식으로 엄청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단 한 번도 그래, 뭐 나도 안 맛이 썼어. 없다고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그 1점 주고. 1점 별점. 근데 뭐 이렇게 쓰거나 하진 않는데. 1점이 5점 평균으로 가다 1점이면 이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팍 깎여요. 네, 그래서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세금 내야 되고 또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인건비도 또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악해요. 그다음에 커피 원두가 계속 오르지. 그러니까 이게 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도 아니고. 카페 창업을 네. 계획하고 있거나 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안 이야기.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신 건강에 안 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바하셔라. 알바가 낫다. 그리고 요즘은 사장님들도 저도 그렇고 직원들 눈치 엄청 봐야 돼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알바하셔라. 알바하면 그래도 220, 230만 원 받거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 5일만 해도. 그냥 그거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카페 사장님들이 230만 원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진짜. 또 풀 오토로 하면은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냥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자영업보다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그 후라이TV 보시고 직접 오셨던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저도 만난 적 있었거든요. 병원 갔다가 이제 오셨던 분들 계시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아는 체 하시는 분들 계셨고, 근데 이제 또 거의 이제 오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 후라이도 몇 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도 많이. 저는 먹고.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요. 네. 많이 가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좋은 경험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후라이TV에 집중하겠다. 접었으니까. 저도 이빨은 소리 해야지. 일단은 누르면 다시 용수처럼 튀어 올라온다. 그래서 누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에는 이제 튀어 오르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이제 재건축 쪽도 관심 있게 봐라. 왜냐면 반포가 55, 60억 됐기 때문에 재건축 쪽, 신축은 많이 올랐지만 재건축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당분간은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빌라는 사시지 말아셔라. 누가 댓글에 뭐 빌라 2번 죽인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냥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빌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매도 좀 싸게라도 매도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지금 이렇게 긴가민가 할 타이밍에 한번 시기를 한번 저울질할 타이밍이다. 노려라. 오히려 역으로. 그 제가 한창 때는 막 이렇게 올랐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긴가민가 할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또 생각해 보냐면 네. 변동장이 크면 클수록 준비된 자에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준비된 자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사람한테 기회인데 변동장이 크면 클수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본인이 하수다. 하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변동장을 즐겨라. 공감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장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고 위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도 돈이지만 우리 그 삶의 어떤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구멍. 네, 구멍. 다 부질없다. 부질없어.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부질없다면서 주익남 갈 때 엄청 좋아하셨어요.